예,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재용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웠고 멋진 분들이 이곳에 다 계셨네요. 잘 계셨죠? 예, 우리 부부가 오늘 햇바닥이 좀 꼬이네요. 너무 멋진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아름다운 동행, 신나는 아메, 행복한 아메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리더님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방금 소개를 했듯이 저 사진이 지중해 보석, 몰타입니다. 몰타. 몰타가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지중해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보석이라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것 이상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두 사람이,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곳이 아름다운 저곳을 바라보면 좋다 이야기만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냐 하면, 고대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데이트, 그 다음에 뭐 트로이, 왕자의 게임 이런 영화를 많이 찍은 그런 곳이거든요. 정말 이번에 이 여행이 저에게는 또 다른 아메에 대한 감사와 또 한 번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준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먼저 한번 또 시작을 해보는데, 우리 여행하면 너무 좋죠? 여행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완벽한 날씨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셀피 아세안 버기 세상은 chocolate 삼키자 so sweet 긍정의 특기 럭키걸 신드롬 매일 여행은 언제 봐도 언제 가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여행이거든요. 이 여행 속에 나오는 두 분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가족이 또 들어왔어요. 우리 새 아가 며느리, 그리고 이제 아기도 이렇게 탄생을 했거든요. 지나간 10년 일단 시간은 흐르더라.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지중해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오진아 리더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특별히 상속자를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하나랑 같이 갔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이렇게 선상 위에서 일몰을 보면서 공을 하나 넣었습니다. 농구가 아닙니다. 공 하나 넣었는데 우리 남편이 오! 이렇게 하죠. 이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행을 가고 가장 열정을 받은 사람은 우리 며느리입니다. 여행은 아들이 갔는데 며느리가 매일 사람을 불러서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데모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아이고, 상속자가 지중해 여행을 갔다. 우리 로건 아빠가 이러면서 우리 손주 이름이 로건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가 열정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여행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보상은 받고 며느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멋진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니도 20대가 있었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20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2025년이죠? 제가 6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두 번째 서른이에요. 두 번째 서른이고, 저도 빛나는 20대가 있었고, 20대에 남편을 만나서, 공부만 하고, 대학을 보냈더니,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20대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낳더니, 지금 현 시점에, 또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두 명이나, 우리 며느리 들어왔고, 아이가 현재 한 명이니까, 가족이,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확대됐죠? 제가 경남 하동 사람이거든요. 하동 아세요? 예. 하동이 산골이긴 하지만 제가 사는 고장은 바다와 산이 적절하게 껴있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거기에서 물론 당연히 어린 시절 추억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엄청 무서운 중사 출신의 6.25 참전 용사였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우리 오빠가 4명이고 제가 막둥이거든요. 그리고 오빠들은 다 군대식으로 컸어요. 너무 무섭게. 그래서 저도 약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남성스러움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가서 구경은 잘 즐기긴 하나 막 다니면서 쇼핑하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 코드가 남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오진아니드님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래도 막둥이 딸은 그렇게 귀하게 잘 키워줬는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시집갈 때 내가 진짜 일하는 가사도우미,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도우미를 꼭 붙여서 시집을 보낼 거라고. 저는 시집갈 때 그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사도우미를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들의 와이셔츠가 과거에는 이렇게 호주머니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호주머니에 담배도 넣고 볼펜도 끼우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늘 지저분했던 상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의 그 오수방의 와이셔츠 호주머니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엄마는 설거지 절대로 미루지 마라. 가난해진다. 결국 묘는 부지런하게 살아라. 남편 내조 잘해라. 이 말이었던 것 같죠. 정말 그 두 마디를 가지고 저는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위기가 왔기 때문에 뭔가가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잘 살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 은행 다니고 괜찮고 월급도 때 되면 받아오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엄청 오래전에 IMF 다 아시죠? 나도 벌고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어야 된다는 그 경제 위기 속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은행이 가장 구조조정을 빨리 했고 많이 했고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 일을 남편들이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준호 엄마, 내가 오늘 좋아하는 우리 선배가 나갔는데 송별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경상도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너가 내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미리 준비해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그날 저녁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 선배 제가 알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성실한 분이고 그랬는데 정말 위암이 걸려서 그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전에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 자리가 없어진 상황일 때 그분은 자기 스스로 사표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명예퇴직도 많이 했지만 어차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 나가신 거죠. 우리 남편도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도 저 선배의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난 뭘 해야 되나? 보니까 제가 지금도 찌질인데 잘하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뭘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전산을 전공했긴 했으나 정말 뭐 세월이 그렇게 지냈으니 그렇게 빠르는 그 전산이 제가 써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뭘 할까 이렇게 몇 년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순엄마의 이 모든 게 이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뭔가가 들어간대 다 들어간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할 만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육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좀 준비를 하는 차에 남편의 친구 와이프가 아미를 알려줬어요. 저 아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오빠들이 많아서 그 셋째 올케 언니가 3개월 하는 아미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모야 이거 너 써봐 이렇게 하는 아미. 그리고 3개월 만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딱 그게 아미가 전부였거든요. 왜 얘가 이걸 하려고 하지? 지나 내나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판다? 이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양크림이 똑 떨어져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그 영양크림을 갖고 제게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미 아세요? 그럼 제가 아미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뭐 얼버무리는 사이에 A4 용지를 꺼내놓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미가 이런 거다. 아미? 내가 잘못 알았나?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 쓰면 되는 거네. 어쩌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 일인가? 그 일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기고 좀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자리에서 잘했던 것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미 상업이 그냥 내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어차피 사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마트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던 것도 가져가면 돈을 준다. 좋으면 너만 써도 되고 나눠 써도 된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혜택이 너무 좋았거든요. 물건도 좋다고. 어쨌거나 저도 올케 언니가 할 때 물건을 써봤는데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 몇 가지는 제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몇 차례나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쓸 줄 몰라서. 그런 제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미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억이 들었는데 그 돈이 제가 돈이 있었을까요? 우리 남편이 쫄라서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학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이 현금으로 사보면을 딱 짚어주는데 제가 완전 깨달음이 왔어요. 돈과 시간을 축으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곳에 속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준비 중이었으니까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었고 우리 남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우리 오빠들은 나는 사업자인가 생각했는데 자영업자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보면 ESBI라는 영어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를 정말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남편의 수입은 E의 영역,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S의 영역. 이 두 영역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손을 놓으면 제로로 변한다는 거. 우리 남편도 직장을 잘 다녔지만 언젠가 집이 오면 제로가 된다는 거. 내가 하려고 했던 어린이집이 어느 날 하다가 문을 닫으면 제로로 변한다는 거를 여기에서 이 표에서 정확하게 제가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영역이 있었고 오른쪽에 그 당시 제가 인쇄를 몰랐거든요. 인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년 전에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쇄를 몰랐어요. 인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메이 영역이 제가 알던 아메이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정확한 아메이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능력이 없지, 맞지, 부족하지만,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 뭐 잘하겠어. 그렇지만 이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아메이가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나는 서툴지만 배워서 해야 되겠다. 왜? 불안한 수입을 해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남편이 퇴직을 하셨어요. 맹해롭게 그래도 감사하게 아무 무탈하게 퇴직하셨거든요. 29년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죠. 제가 옆에서 본 제가 우리 남편은 지금도 성실하지만 그때도 직장을 자기 일처럼 다녔어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일이 많으면 일요일도 가고요.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퇴직을 하시더라고. 집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 뒷날, 뭐 집에 돌아오긴 했으나 그 뒷달에, 이제 월급날이 21일이었거든요. 저는 뭐 별 개념 없이 지났는데 우리 남편은 지급받다 하더라고요. 얼마 들어왔을까요? 제로. 근데 저는, 미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계속 듣고, 배우고, 또 누군가한테 전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수입 자체가 이제 차선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결과적으로 이제 표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죠? 직장이 자영업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내 자리, 내 영역은 안전할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은행을 다녔으니까 제가 은행을 안 봤어요. 사실 저도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게 가능한데요. 점포가 필요 없어요. 점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분야, 게임, 또는, 신약, 연구, 디자인, 마케팅. 이런 것들도 다 AI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보조검사에 수십 명이 호가를 하는데, 판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력이 많이 쓰이는 것보다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을 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로서 검사도 AI 검사가 도입되더라. 그리고 자영업, 우리 오빠들은 다 자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 오빠들이 망해 먹는 것도 봤고, 잘 되는 것도 봤고, 눈물 흘리는 것도 봤고, 삐까번쩍 잘 나가는 것도 봤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표준어를 좀 안 씁니다. 삐까번쩍. 그래서, 자영업의 현실이 폐업률이 뭐 5년 이내에 50%다. 근데 우리 오빠들은 50%, 에이, 더 된다. 폐업률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작년이 아니고 올 이거 오른쪽에 보면 이 기사거든요. 25년 3월 10일이죠. 아직 밑바닥이 아닌 것 같다. 폐업 지옥에 빠진 자영업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지금 많이 듣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까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아직도 유리천장입니다. 그래, 유리천장이 얼마나 심한지 봤더니, 10년 전의 기사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25.6%.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조건 하에 어떤 부분이 잘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아메이도 여성 CEO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AI 하는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제가 한번 인간 유사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에지봇은 높이 1m 3cm, 무게 33.8kg의 신제품 링시 X2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걷기, 달리기, 몸체 회전, 춤추기는 물론 자전거 타기까지 가능하며 스쿠터와 전동식 이동장치 호버보드 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또 현재 시간을 물었을 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잠이 안 올 때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하는지 조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과 어조를 통해 감정 상태를 평가하고 여기에 맞는 반응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약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있다고 발표했는데 네티즌들은 로봇 기술이 대단하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로봇이 사람을 모두 대신하는 상황이 될까 소름 끼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에지봇 측은 이 로봇이 경비원, 유모, 청소부 역할 등 일상생활에서 교육 및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때요? 이런 로봇 한 대 있다면 사시겠어요? 너무 편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일자리는 또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벌써 만들어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한든 뭐 AI 세상이 오든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 미래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과거에 경기 좋고 할 때는 한번 해볼까? 미래 준비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지금은 무조건이에요.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이라 하잖아요. 100 플러스 세상이다. 120세. 그래서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돼 있지만 이미 작년에 여성들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오래 살 거다. 오래 살 건데, 평균 나이,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9.3세 돼 있죠? 근데 무소득 기간이 34.3년이에요. 이 기간이 무섭습니다. 근데, 정말 좀 암담한 현실이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돈으로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6,500. 노생활비를 월 300이 부부가 쓰니까 14억 4천이더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어쩔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이제 연세가 드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 집에는 다 공감합니다. 이 부분을.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 있고요. no를 거꾸로 하면 on이 되니까 우리 한번 해결해 보기로 해요. 저는 이 해결을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이렇게 하면은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먼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 중간유통 구조나 대중매체 광고비를 줄이는 대신에 소비자가 비점어가 되어 사용해본 제품의 우수성 알리는 소개방의 방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옆집에 뒷집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들은 다들 이상하게 얘기하죠.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반응을 하는데 성공자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된다. 앞으로 된다. 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고정관념을 좀 벗어야 돼요.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순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앞을 막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배우는 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메이는 앱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 앱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우리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창립자의 생각을 좀 알고 싶었어요. 물론 책도 읽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창립자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졌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철없는 저한테도 그 시절에 좀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창업 이념이랍니다. 금방 제가 여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같잖아요. 우리가 기업체를 다니다 보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보내줘서. 그런데 가족을 데려가던가요? 본인은 가죠. 우리 남편도 본인은 갔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맞죠? 그런데 아메이는 가족을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가족을 데리고. 엄마, 아버지도, 부모님도 좋고, 시부모님도 좋고, 동생도 좋고, 자식은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업 이념의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어떤 기업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기업 이념으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철학이 너무 달랐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healthier life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돕는 사람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지금 66년이 됐고요. 숫자가 쫙 나오는데 1,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으로는 1등이다. 제가 어떤 회사하고 파트너로서 협업을 하고 싶다면 1등을 하고 싶어요? 2등하고 하고 싶어요? 당연히 1등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고죠. 그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 6,000에이커. 정말 자체 유기농 농장을 6,000에이커. 이게 보시면 734만 평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여의도에 몇 배? 네, 엄청난 크기의 농장. 이미 이제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특허, 뭐 800명의 핵심 과학 전문가. 아메이 몰라. 근데 제품은 너무 좋아.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를 정말 제가 몰랐을 때는 부끄러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업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불안한 노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이 그리웠잖아요. 우리 가정에 자산 수입이 정말 되는 걸 원해서 아메이를 선택한다면 회사의 신용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어느 회사가 없어져 버리네요. 그럼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까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신용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1억 9천만 개의 기업 정보를 보유하는 DMB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OA1부터 HH까지 60등급을 이렇게 기업의 신용도 분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기업을 인수하는 입장이라면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제가 정보를 얻겠죠. 그래서 OA는 뭐냐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고 추정 실질 자산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일 때, 그리고 이런 5년 이내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일 때 OA1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이 OA1을 20년 연상 계속 OA1을 등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업하고 정말 내가 이런 아메이라는 회사 신용도 이렇게 좋다면 내가 열심히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뤄놓으면 책임지고 돌려주겠네. 그 생각이 야무지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주의 책을 읽어보니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리더님들도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분해성 제품이다. 우리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데우면 재가 되어 버린다.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는 수송화 상품의 충격 방지용으로 채워넣던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에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우리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도 커졌다. 1989년 유엔은 아메이에게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여했다. 와, 아메이가 195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은 원료에서 포장지까지 30년을 지켜보고 환경이 하나도 위배되지 않을 때 주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59에다 30을 되면 어떻게 되죠? 89년. 정말 우리가 요즘 ESG 하면서 지구를 살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태초부터 ESG로 시작한 거죠. 너무 내가 제품을 쓰고 사용하고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고 누구한테 알린다면 더 거창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KESG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농장 경쟁연구소가 있는데요. 초록색이 농장이고요. 주황색이 R&D 센터고 보라색이 생산시설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특허치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SA라고 과학 자문단을 꾸리고 있어요. 이번에 지호셉 대표님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또 두 번째로 영입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 아이템들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 줬는데 건강기능식품부터 리빙까지인데 1등이 너무 많아요. 1등이 그죠? 더블엑스도 1등, 단백질도 1등, 치약도 1등, 정수기도 1등, 1등이 너무 많더라. 1등이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들도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제품들은 판로를 우리 소비자 네트워크의 판로를 탈고 이렇게 팔아주기도 하고 세계에 수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우리 신항에
그 에어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 5만 명이 고용되어서 정말 지역의 사회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장된 제품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를 먹죠. 먹지 않지는 않아요. 다들 집집마다 가면 냉장고에 가득 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걸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아메이는 90년의 역사와 철학이 있더라고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입니다. 정말 농사를 유기농으로 잘 지었고요. 그리고 그게 잘 흡수되도록 과학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더라고요. 자기들 농사 지어보니까 약 안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뉴트라이트 스토리 이제 책을 보여주기도 하고 요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철학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뉴트라이트. 그런데 뉴트라이트가 90년이 됐는데 여기 보면 혁신적인 연구, 너무 연구 활동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혁신이라고 썼어요. 혁신적인 걸 보니까 정말 파이토칼라의 식물 내재 영양소를 얘기했죠. 비타민 들 수 있어요. 미네랄도 들어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물 내재 영양소 같은 거는 없더라는 거죠. 그런 더블엑스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킨다는 거를 세계적으로 근위 있는 유명한 이런 그 논문에 이렇게 등재를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핫하죠. 마이크로바이옴 똑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낳고 먹었고 자랐는데 누구는 뚱뚱하고 누구는 날씬하고 누구는 새우를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는데 한 명은 문제가 생기고 왜일까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 몸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뭔지도 알 수는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도 가면 그 1차적으로. 그런데 그 미생물이 내가 주는 음식, 먹이를 먹고 또 다른 2차에 단세 지방산이 내 몸을 좋게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검사까지 이루어지는 기술이죠.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에다가 앞에 불이 붙더니 질병이 생 거예요. 그럼 불을 떼면 건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건강한 몸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과 다양성이 높으면 되더라. 그런데 이 다양성을 높일 방법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오롯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 맞춤 유산균을 먹었을 때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다양성이 낮은 사람은 산삼을 먹어도 무보다 못하고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무 한 뿌리를 먹어도 산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빌 게이츠가 이제 세계를 바꿀 세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번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보세요. 자, 치매 치료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이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이 들어서 치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약발이 없어요. 뭐가 문제죠?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든 것을 정말 간장할 거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 시대에서 예방 시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 오래는 사는데 너무 안 좋아. 17년을 누워서 지낸다면 과연 여드님도 어떠세요? 싫죠?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17년을 제발 한번 줄여보자. 줄여보자. 좀 더 많이 1년 정도는 봐줄게. 아픈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웰니스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10월이 되면. 이제 우리들은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젊으면 제일 좋죠? 친구, 또래. 또래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내가 젊어 보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의 속도를 이제 줄여가야 됩니다. 노화 속도.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내 생활 습관과 내 병원에서 검진한 모든 것을 불러서 AI가 나의 건강 속도를 체크를 해주고 내가 안 좋은 곳, 좋은 곳, 괜찮은 곳, 지금 위험한 곳을 다 표를 해주는 그 AI의 그 판독과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사람 하지 않고 우리는 진단할 수 없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AI는 가능해지겠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빨간불이 켜진 그곳, 노란불이 켜진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0월에 이렇게 되면 만약 관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한 사람 80대라도 40대처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40대라도 80대. 어떤 몸을 원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56살에 죽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10년만 더 살아도. 근데 그분이 후회한 게 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에 대한 책을 마저 읽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 오늘 아침에 굿모닝 다 하셨죠? 예, 굿모닝이 나의 노화 속도를 줄여주는 훌륭한 시스템이죠. 작년 저희들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중국에 계신 분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고 사례를 보여주셨고 자기의 아메의 사업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과연 저게 가능한가 하면서도 했다니까. 그래서 따라 했는데 지금 결과치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다 할 이유가 해보니 몸이 좋아지더라. 아침에 3분입니다. 아침에 3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해보고 좋으면 주변에 6명을 알리고, 그리고 또 그 중에 3명이 또 알리고, 또 그 중에 3명이 또 다른 3명한테 알릴 수 있는 게 굿모닝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과 공기가 좋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병이 나면 물이 좋은 곳, 공기가 좋은 곳으로 떠나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사계절 내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새로운 게 온다 이렇게 하지만 바이러스는 돌고 돌겠죠?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 크기를 보세요. 과연 우리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가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다 큽니다.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에 통과하는 바람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이 사진 찍으실래요? 사진 찍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고르고 싶어요. 좋은 거를 고르고 싶은데 안목이 없어. 저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그래서 객관적인 곳에서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제품들이 많아요. 자기들도 이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랜드 나가면 우리도 있어요. 알레르기. 우리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정말 모든 것을 체크를 해준 공기청정기는 딱 2대가 있죠. 보셨죠? 예, 우리 앰모스피어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본질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공기청정기를 왜 쓰지? 내가 정수기는 왜 쓰려고 하지? 공기청정기 좋은 공기 먹으려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물은 왜 먹지? 좋은 물을 마시려고. 그런데 껍데기를 보고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신효과도 몇 장을 드신다고 했는데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대물리되는 미세플라스틱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완두콩에 요즘 수경 재배도 많아요. 거기에 미세플라스틱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풀들을 초식동물이 먹고 이 초식동물을 사람이 먹다 보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리고 정말 깨끗해야 되는 그 태반이나 탯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스럽게 전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만 생수가 흔한 세상이잖아요. 쉽게. 그런데 이 생수에 몇 개? 25만 개. 1리터 속에 25만 개. 그러면 그게 어떤데요? 미세플라스틱 좀 먹으면 어때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암이라든지 불임유산, 그리고 발달장애, 기형. 정말 안 먹고 싶잖아요. 그죠?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고 작아질 뿐이라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현재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과학계에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미는 과학인가 TV 프로를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리더님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요 우리 와이프하고 지금 4년째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도 자기 분야 한 가지는 아는데 또 다른 끓이는
볼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4년째 먹고 있는데 끄떡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수돗물이 옛날에 수돗물 진짜 수돗물이 아니고 완전 동물이죠, 동물. 먹으면 안 되는 환경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약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마약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불안해서 해소시켜주는 제품들이 있다면 우리 그냥 쓰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99% 제거해줘요. 물론 환경 호르몬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런 좋은 물을 먹으면 좋은 물이 내한테 채워지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너희끼리 좋은 말이가 하는데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뭘 걸러주는지, 얼마나 걸러주는지 한번 보세요. 42번은 어느 정도 그렇네요? 그런데 53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러는 데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걸러주는 게 있네요. 미네랄 쏙 다 넣어주고, 몸속에 들어왔으면 안 될 거는 다 걸러주는 이런 이스프링 정수기. 정말, 죄송해요. 찍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120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쓰진 않아요. 사 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서 쓰기 때문에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에요. 내가 사야 되는 거죠. 사러 가죠. 사러 가는데 내한테 모든 게 지출로 끝나는데 아메이를 보니까 좋은 제품 제대로 된 거 썼는데도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개념이더라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본 수익 구조가 얼마이진 않지만 참 이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너 좋지, 나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래 나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생각 정도로 이렇게 이제 S는 저희 스폰서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스폰서님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저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할 수 있죠, 좋다면. 그랬더니 여기에서 매출을 잡아줍니다. 어떤 식으로 매출을 잡아주냐면 내가 쓴 거, 그리고 내가 쓰고 좋아서 알린 그 사람이 쓴 거,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또 누군가에게 알렸던 것까지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알린 거는 다 잡아준다.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스폰서님은 스폰서 쓰신 거 20, 그리고 나한테 알렸고 내가 알린 A, B까지도 합해주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죠? 8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쓴 거 20에 내가 알린 A, B 40 합해서 60. 그럼 A, B는 알리진 않았어요. 자기만 썼는데 20. 이랬을 때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S라고 얘기했고요. 거의 다 S라고 얘기해요. 그냥 모르고 찍을 때 A, B 하는 사람도 있긴 했으나 다 S. 그냥 S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1차 보너스에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차 보너스에 도달했을 때 가장 나중에 소비한 사람부터 캐시를 돌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A는 20만 3%. 그래서 6,000원인데 사실 여기다가 1.76을 꼭 패야 내가 받는 돈 훨씬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60이에요. 60원 좀 구간이 달라졌네요. 6%입니다. 그럼 36,000원이죠. 근데 이 6%는 60원 나와 AB가 같이 모았기 때문에 이 수입도 같이 3명의 수입인 거예요. 근데 이미 A하고 B가 수입을 받아갔잖아요. 그럼 빼기 12,000원, 6,000원, 6,000원 빼기 하면 24,000원. 스폰서님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스폰서님도 80만. 근데 80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60과 120의 중간, 그러니까 60쪽으로 60만 PB 6%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8,000원. 근데 이미 A, B 나 다 받아갔죠. 그랬더니 스폰서님 통장에 12,000원. 어라? 스폰서님 매출도 많고 줄도 빨리 썼어. 근데 수입은 내가 많네. 왜일까를 보니까 스폰서님이 저나 내가 알린 A, B나 똑같이 집에서 필요한 거 썼는데 광고가 좀 달랐어요. 스폰서님은 나한테 좋아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좋아 두 번을 얘기했더니 광고비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도 그렇지 좋으니까 뭔가가 이익이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 안 하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은 파트너가 한 거에 대한 노력을 빼앗아가잖아요. 자, 계산해 볼게. 이 지금 계산했을 때 차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스폰서님 안 계시고 내가 한국함이 1번으로 가입했어. 이랬을 때 수입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입은 스폰서님이 절대로 뺏어가지 않는다.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불법이라 했답니다. 아메이도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을 때 뭐야 중간 유통 흐르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야지 왜 쓰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 이렇게 불법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알아보고 제대로 보니까 합법적이더라. 그래서 상까지 받잖아. 상까지 합법적이네 합리적이네. 우리 돈 한번 모아볼까요? 돈 모은 김에 자 1억을 모으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구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더님들은? 1억. 자, 2년 만에 모시겠어요? 7년 만에 모시겠어요? 지금 3%의 이자를 줬을 때입니다. 지금은 2%, 2.84%밖에 안 됩니다. 이 1억을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1억을 정기 예금을 해놓고 이자를 받는, 연 250, 그리고 한 달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이 수입이 매달 나온다면 1억을 내가 은행에 딱 예금해 놓은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이 수입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림이 빠진 게 있거든요. 이 빨간 넥타이를 낸 이분이 먼저 본인이 좋아서 이 아메이의 어플을 한번 활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써보고 좋고 이게 얼마나 나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좋아서 썼는데 캐시백까지 들어오니까 장바구니를 해보니까 1년에 27만 5천 점에 포인트도 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세 사람한테 알렸어. 내가 총 120만 PB가 되면 1억의 이자가 되는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와요. 5만 원짜리. 그리고 이거를 너무 받기를 원한다면 그 3명한테 또 정보를 알리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브론즈 빌드가 되면 그냥 30만 원을 준다고 발표가 났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처럼 100만 원 벌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세 분한테 정보를 야무지게 주면 우리 모두는 약 200만 원이 매달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요. 매달 나오는 돈이라면 10억에 대한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번 1000만 점의 미학입니다. 아메이는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달 내한 바운더스 PT라는 어떤 핀이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 아까 여행 자꾸 얘기했잖아요. 여행을 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PT부터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점을 할 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의 기준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더 커지는 게 있거든요. 2명을 열심히 매달 250, 300 벌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사파이어 도대체 14억 원의 자산 가치입니다. 그리고 3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얼마의 가치죠? 22억. 그리고 6명한테 제대로 알려서 그분들이 그렇게 매달 인쇄 수입을 받게 되면 42억 원의 자산 가치. 제가 창원 DBC 처음에 소개할 때 저는 이제 40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재용언니도 돈 많다고 다이아몬드 42억의 자산 가치를 얘기했는데 재용언니도 진짜 부장갑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다들 부자십니다. 자산가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중간편입니다. 저도 갈 길이 많습니다. 리더님들 어느 구간이든 정하시면 돼요. 정말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메사업의 특징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아마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를 좀 갈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 돈을 투자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매력적일 것 같고, 사회적인 조금 소외자들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그렇다고 느끼는 분들은 평등이라는 부분에 조금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저는 이 명품 인생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안 가실 줄 알았는데 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쨌거나 인생을 살고 다 하늘나라를 가죠. 그런데 아메이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래서 아미와 함께하는 단단한 난전 찌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리더님은 뭐 잘하세요 하는데 잘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네 홈미팅 잘하는데 홈미팅은 누구나 하는 거 아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는 게 없어요. 부족한 사람인데
그때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죠. 아메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돕죠. 매력이 넘치게 도와주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다 이렇게 구간별로 형성하도록 도와주죠. 공존의 실천을 형성해서 지구도 지키고 니도 지키고 당신 주변도 지키고 그러면서 경제자산까지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메이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 보셨을까요? 저는 하면 할수록 아메이가 더 멋지게 느껴지고 더 감사하고 어쩌면 이런 기업을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었지? 지금 내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 그런데 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나는 또 어느 정도를 해냈고 와 기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고 귀가 좀 얇았던 게 잘했구나. 그 당시에 막 이래 좋아 하면은 사주고 싶었고 사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게 그 2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 별 능력이 아니고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성실함.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정규 과정의 교육은 다 받았잖아요. 이게 다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리리치가 이제 한 번 더 얘기 드릴까요? 나는 부자다 했을 때 돈만 많다고 부자도 아니고, 그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친구도 많았을 때 부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리리치를 꿈꿉니다 했을 때 진정한 이 부자의 삶이 아메의 성공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린 이글드림이죠. 이글드림인데 이글드림은 특별합니다. 저도 아메이는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정수기가 똑같은 줄 알았던 것처럼 간장이 똑같은 건 줄 알은 것처럼 식용유가 똑같은 줄 알은 것처럼 왜 저렇게 똑같은 걸 비싸게 살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글드림은 다릅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죠. 8단계의 어떤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OM이라는 곳입니다. OM. 이미 리더님들은 두 번째 구간에 와 계셨네요.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세 번째 구간이 여기에서 열릴 거예요. 지금 제가 부족하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는데 지금 성공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지금 다니고 뭐 42억의 다이아몬드는 자산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DBC입니다. 어떻게 했지 저 사람? 뭐 했지? 이걸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저는 이 DBC를 들을 때 저희들은 그때 일요일 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처음 내가 아메이를 슬쩍 얘기했을 때 엄청 싫어했었어요. 큰일 난다. 뭐 재산이 많이 없는데도 말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이런 자리를 빨리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뭐 내가 여기 오면 우리 남편 회사 갔는데 알게 뭐람.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DBC도 일요일 날 했는데 그때는 백화점에 가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냥 엄마들끼리. 그래서 나 백화점 갔다 올게 이러면 갔다 와라. 속이면서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오진아 리더님이 하는 말이 그때 닌 참 잘했대야. 그때 어떻게 그래 지혜롭게 잘했노. 지혜가 있은 게 아니에요. 나는 막연히 우리 집에 미래가 좀 불안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했는데 그 수입이 아메이가 된다면 나는 부족했지만 배워서라도 여기서 조금 변화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만들어 가고 싶다 였거든요. 내가 너무 잘해. 나 자신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런 커리어가 있으면 그냥 몰래 이렇게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묻혀서 가는 스타일이지.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MBTI도 뭐 ENFJ가 나오긴 했으나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낸 거죠.
그리고 이런 여행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더님들 해내기만 하면 아멘은 다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진행하시는 리더님들은 내년에 호주도 가시고 또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은 포르투갈 갈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해견연도를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면 리더님들은 가족여행으로 태국에 어디죠? 푸켓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의 또 여행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원래 여행을 안 가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행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우와, 아메 여행이 완전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젊은 분들은 여행을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행을 많이 다니다가 시집을 와서 이제 시어머니의 능력으로 여행을 가보니까 클래스가 다른 거죠. 깜짝 놀랄 일인 거죠. 뭐 비즈니스, 뭐 대우 너무 편한 거죠. 저희들도 뭐 개모임에 이런 곳에서 간혹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불편한 여행, 나 못 가겠다 이제 아메 여행만 다닐란다. 그래서 차별화된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메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 그래서 이랬구나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도태되기가 더 쉽겠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 돼요. 어디에서? 저는 이런 자리에 오니까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 편입된 부분.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저는 오늘 울산에 이 강사를 왔지만 다음 주에 또 누군가 오실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누군가 오실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죠. 다 아메이를 시작한 경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했던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 시대의 흐름만 잘 읽는다면 이런 곳에서 잘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속에서 저의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진정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리와 도리를 다하면 진심이 통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아메의 진심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런 진심을 제가 전해받고 또 이 진심을 전해주려고 또 한 번 진심을 부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좌우명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에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리더님들이 자랑손 ABO가 되어서 여행지에서 리더님 저 여행 왔어요 이렇게 해주는 리더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